상대에게 관심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 창피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기 힘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이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죠. 대인관계가 많은 직업을 그래서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지난번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라는 편을 보시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던 박상권님, 심재용님 댓글 보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라는 그 오카다 다카시의 책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그의 또 다른 저서입니다. 마지못해 혼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서 내용을 조금 공유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회피형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을 피하는 유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흥미도 없는 타입이에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일은 귀찮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에 절대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우리는 회피형이긴 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이 더 많은데요. 두 번째 회피형 유형은 사람을 만나서 관심을 공유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이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입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회피형 사람들은요, 나아가는 삶보다 버티는 삶, 견뎌내는 삶을 선택해요. 원인이 상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를 받으면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회피형 성향이 착해 보이기는 하지만 감정적 대립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신과의 관계를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냉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전기지가 필요한 타입이 회피형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피형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상처받기 쉬운 마음 상태라는 거죠. 거절당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상대가 정말 악의 없이 그냥 건넨 농담인데도 상처를 받아요. 예민한 이유가 있죠. 이유는 솔직히 상대에게 인정받고 좋게 평가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은 없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건 아닌지 어떤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순된 자아가 양립되기 때문에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회피형 자아는 염려증과 운둔증이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 주위에 염려증으로 진짜 가득한 분이 있는데 마음은 진짜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주식도 배우고 싶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도전해보고 싶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싶고 또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만 있고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회피형 자아는 염려증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항상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봐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써두는 거예요. 장래에 내가 입을지 모르는 상처를 미리 차단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기회 손실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은둔증이 있어요. 회피형이 먼저 대인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거의 없죠. 일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친분을 쌓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연락하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일부러 노력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제 친구가 회피형 자아인데 20년 지기 친구거든요. 먼저 연락해서 선이야 만나자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연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회피형들은요,
상대가 분명하게 나 너 너무 좋아해 이렇게 관심을 보여야지만 연애가 가능합니다.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매일 출퇴근을 해줬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좋아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안심하고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회피형 자아는 본인이 먼저 고백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열의가 있어야 되고 끈질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요, 연애도 결혼도 부담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가시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백을 하면 물론 사람이니까 좋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지 신경도 쓰이고 염려도 되고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피형이 안타까운 건 점점 삶에 대한 무기력과 무관심, 삶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저자는 말을 하죠.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원하는 일을 하라고요. 회피형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옳은 일을 많이 선택했을 거예요.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내가 집안을 위해 이런 걸 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신경 쓰느라 내 욕구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해요. 스스로에게 자유를 좀 선물해 주세요. 야, 이제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를 선택해도 좋아. 이렇게 좀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책임감이 강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온 거 알아요. 옳은 일을 많이 한 걸 알아요. 이제 원하는 일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피형들은 회피형끼리 만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회피형들은 스스로에 대한 성향에 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 그런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친구예요. 좀 이렇게 안전지대와 같은 친구. 회피형은 타인에게 의존을 좀 안 하잖아요. 저는 이런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의존 좀 하세요. 정말 행복하게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독립적으로만 살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의존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건강한 의존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마지못해 혼자예요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잘 잡는 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만나요.